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운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안심이 되고 혼자 남으면 불안한 그런 마음 말입니다. 정약용은 그런 마음을 의존의 병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홀로 설 줄 알아야 비로소 자유롭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하지만 정약용은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 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홀로 있어야 비로소 나를 만난다. 그는 혼자 있음을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와의 만남이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속에 있을 때는 남의 시선과 기대에 휩싸여서 정작 나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고독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고독은 버려짐이 아니라 스스로를 찾아가는 여정이다. 즉, 혼자 있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것이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연 것이라는 뜻이죠. 그렇기에 혼자 있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외로움으로 채울 필요도 없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고요하게, 사람과 있을 때는 담담하게 하라. 그 한 문장에 정약용의 삶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견디는 힘은 그대를 단단하게 만들고 사람의 기대는 마음은 그대를 약하게 만든다. 우리는 사람에게서 위로를 얻으려 하지만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진짜 위로는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혼자 있을 줄 아는 데서 온다. 그는 그것을 자립의 힘이라 불렀습니다. 정약용은 혼자 있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독의 시간을 물이 고이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물은 고여야 깊어지고 깊어져야 맑아진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깊어져야 나의 삶이 맑아집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지 말고 홀로 설 줄 알아야 한다. 사람에게 둘러싸이면 그들이 떠날 때 함께 무너집니다. 하지만 홀로 서는 법을 알면 누가 떠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혼자 사는 법의 진실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혼자 견딜 줄 모르는 자는 아직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니다. 즉, 타인과 함께 있을 때만 평안을 느낀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해집니다. 그는 그 불안을 멈추는 방법을 고독의 수행이라 했습니다. 혼자 있어도 평안하면 함께 있어도 자유롭다. 정약용이 유배를 떠나던 날, 그를 배웅하던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술을 마시던 벗들이 조용히 등을 돌렸지요. 그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혼자 남은 것은 내 불행이 아니오. 진짜 나를 만날 기회가 온 것이다. 그는 혼자 남겨진 것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혼자 있음이란 본디 자연스러운 것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유배지 강진에 머물던 시절 찾아오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어쩌다 벗이 편지를 보내오면 그는 기뻐하기보다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덮으며 이렇게 중얼거렸지요. 사람의 정은 구름과 같아. 모였다가 흩어지면 다시 혼자다. 그는 결국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라는 것을, 함께 있는 시간은 잠시 스쳐가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정약용은 젊은 시절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때 그는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늘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안심이 됐지요. 그는 그때를 회상하며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혼자를 두려워한 것은 나의 나약함이요.
사람에 기댄 것은 나의 어리석음이었다. 그가 말한 나약함이란 스스로 서지 못하고 타인에게 기대려는 의존을 뜻했습니다. 그는 그 의존이 삶의 가장 큰 굴레라 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달라졌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의지하지 않았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자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혼자 있을 줄 알면 그대의 복이 깊어지는 것이다. 복은 고요한 곳에 머문다. 즉, 혼자 있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채우려 할 이유도 없다는 뜻이지요. 그 고독이 내 마음을 깊게 하는 과정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혼자 있을수록 맑아지고 사람에 섞일수록 흐려진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모두 방해 대신 수양의 자리로 삼았습니다. 고독이란 버림받음이 아니라 내가 내게 집중하는 시간이었지요. 정약용은 어느 날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외로울 때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 무엇인지 아느냐? 제자가 대답하지 못하자 그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채우려 하는 것이다. 외로움은 채워야 할 것이 아니라 견뎌야 할 것이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지나가면 고요함을 남긴다. 즉, 고독도 견디고 나면 그 시간이 평안으로 바뀔 뿐 다시 불안은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혼자 사는 법을 받아들이는 법을 물의 철학으로 설명했습니다. 물은 고여야 깊고 고여야 맑다. 사람의 마음도 그러하다. 그는 마음에 혼자 있음을 받아들이면 내 마음이 깊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지 않았고 그 대신 스스로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언제 혼자인지를 모르고 언제 함께인지를 모른다. 그러니 그대는 알아야 한다. 혼자 견디는 것이 삶의 완성이다. 그는 진짜 강함은 견디는 것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견디지 못하는 마음은 나약하고 견디는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정약용은 혼자 사는 법의 어려움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외로움에서 불안이 나고 고독에서 두려움이 자라며 혼자 있음에서 자신이 흔들린다. 그는 혼자 살 때 반드시 세 가지를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채우지 말 것, 피하지 말 것, 그리고 마음의 중심을 자신에게 둘 것. 그는 이것을 고독의 세도라 불렀습니다. 첫째, 채우지 말라. 정약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외로움을 사람으로 채우면 그 사람의 그림자에 묶인다. 그가 말한 그림자란 내가 상대에게 의존해서 생기는 내면의 집착을 뜻합니다. 채움이 깊어질수록 상대의 유무에 내 감정이 흔들립니다. 그는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을 채우려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을 남에게 준 것이다. 그래서 그는 외로움을 채우지 않고 자기 안에 중심을 지키려 했습니다. 채움은 위로의 이름을 쓰지만 결국 의존의 옷을 입는다. 정약용은 그 차음을 끊는 것이 고독의 첫 번째 평화라 했습니다. 둘째, 피하지 말라. 정약용은 혼자 있은 후 도피를 가장 큰 독이라 여겼습니다. 혼자 있음은 받아들이되 피해서는 안 된다. 그는 고독을 강물에 비유했습니다. 막으면 넘치지만 받아들이면 흐른다고 했지요. 외로움을 피하면 내 마음은 두려워집니다. 도피는 성장의 끝이 아니라 나약함의 시작이다. 그는 제자들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고독은 견디면 힘이 된다. 그대의 외로움은 이미 그대의 길 위에 있다. 셋째, 마음의 중심을 자신에게 두라.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중심을 두면 흔들리고
자신에게 중심을 두면 고요하다. 그는 혼자 사는 법의 어려움이란 결국 자신의 중심을 타인에게 넘긴 데서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혼자 있을 때 무너지는 이유는 타인이 아니라 나를 잃었기 때문이다. 즉, 누군가를 잃은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의존하던 나의 중심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나 하나뿐이다. 그 문장은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평생 외로움과 싸운 이에 단련된 평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이 세 가지 원칙을 한 줄로 정리했습니다. 사람에 기댈수록 흔들리고 혼자 설수록 단단해진다. 그는 결국 혼자 사는 법의 평안을 타인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질서 속에서 찾았습니다. 고독을 견디는 자는 외롭지 않다. 왜냐하면 그는 혼자 있음조차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정약용의 이 철학은 냉정이 아니라 세상을 오래 겪은 이의 자기 보호의 온도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그대를 떠나도 마음이 그대를 의지하면 고독이 그 자리에 남는다. 그래서 그는 타인의 존재보다 내 마음의 자립을 먼저 세웠습니다. 정약용은 혼자 사는 법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립의 수양을 삶의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홀로 서면 고요하고 고요하면 보인다. 그에게 자립이란 단순히 사람을 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 의존과 집착을 비우는 일, 즉 혼자 있어도 괜찮다라고 받아들이는 힘이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릇과 같아서 타인으로 가득 차 있으면 자기 자신이 들어오지 못한다. 의존을 비워내야 새로운 나, 새로운 평안이 들어온다는 뜻이죠. 그는 그 비움을 마음의 자립이라 불렀습니다. 외로움을 채우는 일은 자기 자리를 막는 일이다. 정약용은 혼자 남겨짐을 보고도 담담했습니다. 그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게 되는 건 자연이요. 혼자를 두려워하는 건 어리석음이다. 그는 삶을 계절의 이치로 보았습니다. 꽃이 피면 언젠가 지고 모이면 언젠가 흩어지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지요. 사람도 결국 혼자인 것이 자연이다. 다만 그대의 마음이 혼자를 인정하지 못할 뿐이다. 그의 철학은 받아들임이었습니다. 혼자는 받아들이고 함께는 감사하는 것. 그는 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고독은 밭처럼 두라. 외로움의 씨앗을 뿌리지 말고 그 자리에 평안히 자라게 하라. 그 말은 외로움을 키우려 하지 말고 그 자리를 고요로 바꾸라는 뜻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외로운 날들에 한 번도 원망의 글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혼자 있던 자리에 짧은 문장을 썼습니다. 그때의 고독이 지금의 나를 키웠다. 그는 그것으로 마음의 정리를 끝냈습니다. 정약용은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외로울 때는 사람을 찾지 말고 내 생각을 먼저 다스려라. 그는 감정이 복잡할 때 누군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만남은 의존과 집착의 그림자가 남기 때문이죠. 마음이 고요해진 뒤에야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그는 이것을 고독의 명상이라 불렀습니다. 타인이 아닌 나를 들여다보는 명상. 그 안에서 비로소 나는 왜 혼자를 두려워했을까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을 찾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즉, 내 마음의 빈자리를 누군가로 채우려 하기 때문에 평안이 아니라
의존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정약용은 그 빈자리를 채우는 법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혼자 있는 자리는 고요로 채워라. 그 고요가 그대를 강하게 만든다. 그는 실제로 유배지에서 매일 아침 홀로 산과 강을 바라보며 명상했습니다. 그리고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알겠다. 사람이 떠나도 나는 변하지 않고 홀로 서는 법을 내가 배우면 된다. 그의 깨달음은 단순했습니다. 외로움을 채워야 하는 건 타인이 아니라 내 마음의 힘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남겨지면 그대의 자립을 키울 기회가 온 것이다. 즉, 고독은 상실이 아니라 마음의 힘을 기르는 하늘의 신호였습니다. 정약용은 그 긴 유배 시절 정말 혼자였습니다. 18년이라는 시간을 혼자 보냈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날들,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 밤들. 그런 고독 속에서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혼자였기에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이뤘습니다. 목민심서를 쓴 것도 그 혼자였던 시간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말을 걸고 시간을 빼앗았다면 그 방대한 책을 쓸 수 있었을까요?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혼자였기에 비로소 내 안의 목소리를 들었다. 사람들 속에 있었다면 나는 나를 잃었을 것이다. 목민심서는 그냥 책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견딘 시간의 결실이었어요. 고독을 받아들인 결과였습니다.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홀로 서는 법을 배운 그 긴 시간의 선물이었지요. 그는 책을 쓰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글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면 결코 쓰지 못했을 것이다. 혼자였기에 비로소 깊은 생각에 잠길 수 있었고, 혼자였기에 비로소 진실을 볼 수 있었다.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생산적인 시간이라는 것을. 사람들과 어울리면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지만 남는 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시간은 느리게 가지만 남는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과 함께한 시간은 즐겁지만 흩어지고 혼자 보낸 시간은 고독하지만 쌓인다. 그래서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아깝게 여겼습니다. 오히려 소중하게 여겼어요. 누군가 찾아오면 반가워하되 떠나면 다시 혼자 있는 시간을 고맙게 받아들였습니다. 정약용은 혼자 사는 법을 배운 뒤에도 세상과 완전히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피하되 여전히 사람 속에서 배웠고 사람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멀리하지 말고 다만 의존하지 말라. 그에게 혼자 산다는 것은 고립이 아니라 자립이었습니다. 너무 기대면 무너지고 너무 멀어지면 외롭습니다. 그는 그 사이의 절묘한 강역을 자립의 거리라 불렀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새 제자들을 가르치며 다시 홀로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함께 있어도 의지하지 않았고 혼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마음의 중심은 지키되 그 문은 닫지 말라. 즉, 누구와도 함께할 수 있지만 내 중심만큼은 결코 넘겨주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혼자 사는 법의 평화를 균형에서 찾았습니다. 혼자만 있으면 고립되고 함께만 있으면 의존한다. 그러니 삶에는 홀로 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정약용이 말한 홀로 서는 시간은 언제든 견딜 수 있고 언제든 함께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그 힘이 생길 때
삶은 흔들림 없이 평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사람과 함께하되 의지하지 말라. 의존은 삶을 병들게 한다. 함께하면 나누는 것이지만 의존은 내 중심을 내어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의존이 깊어질수록 타인의 존재에 내 삶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람은 그대의 평안을 지켜줄 수 없다. 평안은 오직 그대의 자립이 지키는 것이다. 정약용은 혼자 사는 법을 나무의 뿌리에 비유했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깊어야 서고 뿌리가 얕으면 쓰러진다. 삶도 혼자 설 줄 알아야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즉, 너무 기대지 말고 스스로 뿌리를 내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자립의 뿌리가 깊을 때 삶은 억지로 의지하지 않아도 단단합니다. 그는 혼자 사는 법을 지키는 법을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고독을 피하지 마라. 피할수록 외로움이 커진다. 둘째, 의존을 경계하라. 의존은 자립의 독이다. 셋째, 내 중심을 지켜라. 마음이 흔들리면 혼자 있어도 불안하다. 그는 이 3가지가 혼자 사는 법을 지키는 최소한의 선이라 했습니다. 정약용은 혼자 있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함께하는 이에게는 한없이 따뜻했습니다. 그는 자립하는 일과 고립되는 일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자립은 홀로 서는 일이고 고립은 사람을 피하는 일이다. 자립은 평안을 낳고 고립은 외로움을 낳는다. 그의 삶의 철학은 늘 자유로운 홀로섬이었습니다. 그는 혼자 있어도 자유를 잃지 않을 때 비로소 삶이 순수해진다고 믿었습니다. 정약용은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떠나도 나는 남는다. 남는 나를 잃지 않는 것이 지혜다. 즉, 타인을 잃는 것이 슬픔이 아니라 내 자립을 잃는 것이 진짜 상실이라 했습니다. 그 자립이 바로 모든 삶의 기준점이었지요. 그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과 함께하되 내 중심까지 맡기지 말라. 그것이 삶을 오래 지키는 법이다. 그의 철학은 결국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삶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서는 것이다. 정약용은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혼자 남았습니다. 벗, 제자, 벗, 가족까지. 그는 혼자 남는 것이 덧없음을 알고도 끝내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깨달았기 때문이죠. 혼자를 두려워하면 평안이 머물지 않는다. 그가 말한 평안이란 타인의 존재가 아니라 마음의 자립이었습니다. 혼자 있음을 피하려는 순간 마음이 흔들리고 평안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배지의 고요한 밤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나는 남는다. 하늘이 내게 고독을 준 이유를 묻지 말라. 그는 고독을 하늘이 주는 선물이라 여겼습니다. 누가 내 곁에 머무는가, 누가 나를 떠나는가는 결국 내가 아닌 하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억지로 외로움을 채우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 순간 비로소 그의 삶에는 평안이 찾아왔지요. 혼자를 받아들이면 함께 있는 이마저 고마워진다. 정약용은 혼자 사는 법의 이치를 물에 비유했습니다. 물은 고여야 깊어지고 삶은 홀로 서야 강해진다. 즉, 삶도 의존해서는 안 되고 스스로 서야 다시 단단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한 사람이 떠나는 순간을 새로운 자립이 시작되는 기회의 시간으로 보았습니다. 하늘은 홀로 선 자리에 힘을 담는다. 그래서 그는 고독을 상실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의 징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자주 물었습니다. 그대는 혼자를 두려워하는가? 그리고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대가 혼자를 피하면 자립이 들어오지 못한다. 그는 세상 모든 고독의 끝에는 늘 새로운 힘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단 그 자리를 의존과 두려움으로 막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정약용은 외로워하는 이들을 향해 단 한 번도 채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의 고독이 평안하기를, 그대의 홀로서기가 나의 마음을 흔들지 않기를. 그의 단호함 속엔 언제나 따뜻함이 있었고 그 따뜻함은 의존이 아닌 자유로운 격려였습니다. 그는 혼자 사는 법의 진리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사람은 오고 가지만 자립의 힘은 남는다. 즉, 외로움보다 그 외로움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채우는 자는 흔들리고 견디는 자는 단단하다. 이 한 문장은 그가 평생을 걸쳐 깨달은 삶의 핵심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결국 이렇게 썼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는 것은 어리석음이요, 고독을 받아들이는 것은 수행이다. 그에게 고독을 받아들임은 세상을 내려놓는 수행이자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공부였습니다. 그는 그 자유 속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람에게 기대면 흔들리고 자신에게 기대면 고요하다. 그의 마지막 교훈은 이렇습니다. 삶은 홀로 서야 하고 사람은 의지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라. 고독은 곧 자립의 시작이니라. 정약용은 인생의 끝에서 한 줄의 문장으로 모든 고독의 이치를 정리했습니다. 사람에게 기대지 말라. 그대의 자립이 가장 귀하다. 그는 혼자 사는 법에 복잡한 굴곡을 지나 마침내 마음의 평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평안은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지켜야 할 중심을 찾은 자의 자립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날엔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중년엔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이르러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다. 고독은 슬픔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이었다. 그는 혼자 남겨진 것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독이 자신을 다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깊게 만들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사람이 나를 떠나야 나는 내게 돌아온다. 그는 타인을 잃는 일보다 자신을 잃는 일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관계 속에서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혼자 사는 법의 마지막 지혜를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채우지 말라. 채우는 순간 자립이 멈춘다. 둘째,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견디는 자보다 피하는 자를 괴롭힌다. 셋째, 고요히 받아들여라. 혼자 있는 시간만으로도 삶은 이미 완성되었다. 그는 고독을 완성의 시점에서 바라봤습니다. 혼자 있음도 과정의 일부일 뿐, 결코 실패가 아니라 성장의 순간이라고 여겼지요. 정약용은 스스로를 이렇게 다스렸습니다. 외로움을 피하지 말고 나의 마음을 키워라. 그에게 삶이란 사람을 의지하는 일이 아니라 고독을 받아들이는 훈련이었습니다. 그 훈련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단단해지고 평안해졌습니다. 그는 유배의 마지막 해, 고요한 새벽에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사람은 오고 가는 바람, 나는 홀로 서는 나무. 바람을 잡지 말고 뿌리를 깊게 하라. 그 시는 인생의 결론이자 그가 얻은 자립의 철학이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그대의 자립은 남는다. 그 자립 위에 평안을 심어라. 그가 전하고자 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자립에 책임을 져라. 그때서야 비로소 새로운 힘, 새로운 평안, 새로운 자유가 조용히 그 마음에 찾아옵니다. 그의 마지막 교훈은 이렇게 끝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떠난다. 남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자립이다. 그 자립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세상을 가장 깊이 이해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오늘의 결론, 한 줄로 남기겠습니다. 어차피 혼자인 인생, 의존하지 마라. 고독을 견뎌야 자립이 되고, 자립을 키워야 평안이 온다. 진짜 어른은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다. 감사합니다. 노후의 온기였습니다.